그렇지. 결혼 전에 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저렇게까지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? 솔직히 제가 저 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사기당한 일이 좀 있었어요. 주변 분들한테요? 예, 가슴앓이를 많이 했어요. 자,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? 사연조사 꼼꼼히 했습니다. 네. 자, 첫 번째 사건은 700만 원인데 어떤 일인가 하면은요. 시계 도난 사건. 김성수의 777 사기 사건 첫 네. 번째. 시계 도난 사건 700만 원짜리입니다. 어떤 거예요? 몇 년간 이렇게 돈을 모아서 진짜 갖고 싶었던 명품 시계를 하나 샀는데 예. 너무 갖고 싶었던 시계라 제가 아는 형한테 자랑을 했거든요. 아는 형한테요? 네,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랬더니 그 형이 내일 중요한 데이트가 있다고 시계를 한번 빌려달라 그랬어요. 하루 만에. 덜컹 빌려줬더니 그걸 갖고 없어졌어. 연락이 안 돼요? 연락이 시계도 아니, 없어지고 지금까지 사람... 연락이 안 돼요? 네, 전화번호도 바뀌고. 이건 절도인데. 그러게 절도네요. 절친한 사이가 아니라 그냥 아는 형이죠? 네, 아는 형이었어요. 진짜 조심해야 돼요. 조심해야 될 몇 가지 부류가 있는데 아는 형, 그리고 동네 오빠, 예. 뭐 오빠의 친구, 예, 그런 게 다 조심해야 될 부류예요. 이번엔 7천만 원이면 이건 정말 사기를 할 만한 큰 일입니다. 대형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. 야, 자동차 판매 사업이요?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업이란 걸 시도해본 건데 제 친구 때문에 외제차 수입해서 파는 거기에 좀 투자를 해라. 투자를 했어요. 그러면 또 돈 많이 번다고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도 역시 사기였어요. 어머. 아니, 어떤 친구? 동네 친구? 아니 좀 아는 친구인데 그걸 좀 아는 친구하고 돈을 다 끌어간 거네요. 튀었어요 그 사람. 굉장히 크네요. 아니 근데 한 번도 못 가지고 이번엔 또 해외 부동산 투자! 그쪽에 사는 사람인데 한국에 나왔었어요. 예. 그래가지고 저랑 해외 그 스포츠 바를 거기를 운영하면 거기가 요트 경기장 쪽으로 유명한 동네예요. 그래서 거기다 스포츠 바를 하면 외국인들 좋아하고 그러니까 투자하면 좋을 거다 했는데 사실 진짜 쓸 거 안 쓰고 다 모아서 가족들 네. 나중에 목돈 만들어서 이렇게 집도 사고 뭐 그럴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사기 당하고 나니까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. 남들은 행운의 7이라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7이라고 말죠 그냥 치가 떨리겠어요. 저는 어디 뭐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일이 있으면 뭐 7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999만 원만 이렇게 대출 받고 아 실전 피하려고. 그리고 웬만해서 007 시리즈 영화는 저는 그냥 안 봤어요. 시장은 저랑 절대 안 맞아요. 결혼 이후에 아내의 여러 가지 이렇게 씀씀이나 규모 있는 살림살이 보니까 미더움이 상당히 있으셨던 모양인데 특별히 어떤 걸 좀 오늘 자랑하고 싶으세요? 참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가계부 이런 거 정말 꼼꼼하게 잘 쓰고요. 일단 뭐 물건 같은 거 하나 살 때도 꼭 저를 대동해서 연예인 DC 받아서 꼭 전화로 해서 그 모자를 못 쓰고 가게 해요. 왜요? 쇼핑하러 갈 때는 모자 쓰면 못 알아보고. 그래서 가계부를 정말 오래전부터 써오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좀 가계부를 갖고 싶사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일단 열어보기 좋게 참 예쁜 가계부를 노트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동그라미 쓴 돈에는 동그라미 쳤는데 파란 거 보니까 쓴 돈하고 여기는 누구 카드로 했는지 뭐 남편 카드인지 아니면 카드의 종류도 써놓으셨고요. 뭐 아껴야 잘 산다 파이팅 뭐 다짐하는 글도 있고 여기는 당분간 옷은 노라고 썼어요. 아니, 그러니까 그냥 금액만 적으신 게 아니라 아니에요. 그날 그 느낌까지. 예. 가계부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금융 전문가 김은정 팀장님께서 그냥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가계부를 이렇게 보고 귀를 쫑긋 세우시던데 어떠세요? 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강진 씨 가계부는 정말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가계부로 지출을 관리를 하면은 새 나가는 돈을 막으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가계부 매일 쓰기 굉장히 번거롭잖아요. 그럴 때는 사용하신 영수증을 붙인다던가 아니면은 그날 뭐 생활비 아니면은 뭐 문화교양비라고 봉투를 따로 만드셔서 돈 관리를 또 따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. 그래서 꼭 가계부를 쓰시는 것이 그 종잣돈을 만드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예.
용돈 마련의 최대 적이라고 할 수 있죠. 그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지름신, 지름신에 관한 질문인데 글쎄, 뭐 요즘엔 지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. 한꺼번에 뭔가 이렇게 마음이 확 쏠리면서 뭔가 물건을 잔뜩 사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경우가 계시고, 그러고 후회하는 분들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.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지름신이라는, 지름신 내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. 자, 과연 두 분 가운데는 어느 분이? 내 아내는 혹은 내 남편은 한 달에 2번 이상 지름신이 찾아온다. 부인도 지름신이 내려요? 예, 제 아내가 그 인터넷 쇼핑을 참 좋아해요. 주로 옷 같은 거 살 때 인터넷 쇼핑을 자주 이용하는데 제가 크게 몇 번 지르는 거를 목격을 했습니다. 근데요, 제가 지금 남편이 코디가 없어서 제가 이제 시장에 가서 도매로 이렇게 의상을 구입을 해서 입혀요. 근데 시장보다 인터넷이 더 저렴한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럴 때 제가 구매를 한 그러면 거지. 지름신이라는 게 남편 옷 살 때 그죠. 지르는 거예요? 몰랐네. 백화점. 한번 꼭 안아주세요. 예, 사과할게. 근데 진짜 지름신은 저희 남편이거든요. 이렇게 홈쇼핑의 VIP예요. 정말 며칠 전에는 홈쇼핑 보면 왜 마감 임박이라고 시간이 뜨잖아요. 1분 남았다고 발을 동동 굴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. 야, 그 기분 알아요. 일단은 짜증내는 게 싫어서 일단은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요. 그 다음에는 제가 정말로 이건 사서 짐이 됐고 분명 남편이 안 할 것 같다 그러는 거는 인터넷이나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그걸 조사를 해요. 그 물건에 대해서. 평을. 네. 그 다음에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, 이해를. 아, 이건 정말 우리가 사서 사용은 안 할 거다. 그러면 이제 취소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상품 파시는 분보다 더 공부를 해야 돼요. 이렇게 설명이 불충분하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거든요. 이유가 아니, 애를 키우시는 거지. 왜 애를 키우시는 거예요, 이게? 박미선 씨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충동 구매를 하게 돼요? 저는요, 이 길을 가다가 뒤에서 뭐가 막 땡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딱 돌아보면 세일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세일이기 때문에 싸다고 생각해서 막 사게 돼요. 근데 나중에 계산해보면 그게 굉장히 액수가 큰 거예요. 박미선 씨 어느 정도냐면요. 따님이 굉장히 아팠어요. 갑자기 열이 나서 아파서 같이 병원을 데려가고 있었어요. 그래서 예. 제가 이제 동네에 같이 사니까 같이 가는데 그래 유리야 아프지 막 가다가 80%다. 자,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. 나는 아내가 모르는 혹은 남편이 모르는 딴 주머니가 있다. 비자금이 있다. 두 분 다 예, 비자금은 없다. 서로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? 없어요, 진짜로.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게.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게 아내가 돈 관리를 다 하고 있고 좀 할 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아니, 눈물을 흘리고 그러세요. 용돈을 좀 그러면 드리세요? 용돈을? 그럼요. 용돈을 좀 뭐 많이 담배 주셔. 가바라고 이렇게 뭐 몇 푼 주는데요. 또 오시겠다. 그러면 그래서 전문가의 칼날 질문이 좀 이어지겠습니다. 네, 먼저 남편 김성수 씨에게 묻겠습니다. 현금을 인출할 때 수수료를 따지십니까? 아니요. 평소 물건의 실증을 잘 느끼십니까? 예. 그렇다면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사야 직성이 풀리겠네요. 예. 네. 직불카드, 체크카드, 신용카드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? 아니요. 신용카드 한도액을 초과하신 적이 있습니까? 예. 남에게 식사 대접이나 술 대접을 해야 할 일이